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않으세요? 저 역시 주변에서 하나둘씩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텐데 과연 잘 준비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특히 얼마 전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건설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은퇴 후에 배달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한때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높은 연봉도 받고 업계에서 유명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10시간씩 배달 앱을 켜놓고 오토바이로 전국을 누비고 있대요. 사실 은퇴라고 하면 남의 일 갔다가도 막상 내 일이 되면 두려움이 확 몰려오죠. 회사에서는 임원이니 대접받고 집에서는 자녀들 학비도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안심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뚝 끊기고 연금은 생각보다 적고 여러모로 돈이 더 많이 드는 상황에 부닥치기도 해요. 게다가 체력도 예전만 못하니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요. 오늘은 바로 그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왜 건설회사 임원이 은퇴 후에 배달을 뛰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이건 단지 그분 개인의 문제가 아닐 텐데 우리 모두의 현실일 수 있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실제 사례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해요. 본론 은퇴 후의 예상 밖 현실과 세 가지 사례. 건설회사 임원, 난 그래도 연금이 꽤 될 줄 알았는데. 제 지인은 건설회사 임원으로 10년 이상 일하셨고 전체 직장 경력은 30년 가까이 돼요. 50대 후반까지는 모든 게 안정적이었죠. 월급은 회사에서도 상위권이었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돈 쓸 곳이 줄어들 거라 여겼대요. 그래서 난 은퇴하면 당연히 모아둔 돈이랑 퇴직금, 그리고 국민연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퇴직해보니 급여가 끊기는 동시에 생활비는 물론 각종 유지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대요. 예를 들어 차 유지비나 각종 보험료, 심지어 문화생활 비용도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또 집에 있으니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지출도 더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어느 날 통장을 보니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몇 년 안에 적자가 날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엄습했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를 뛰기 시작하셨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본업이 되어 하루 10시간씩 일하게 됐다고 합니다. 회사 다닐 땐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나 모르겠다면서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교육 공무원 퇴직 후 내가 생각한 교사 연금이랑 달라. 두 번째 사례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30년 근무하신 분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사나 공무원은 연금이 빵빵해서 노후 걱정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퇴직하신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물론 국민연금보다야 공무원 연금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받게 될 줄 알았던 금액과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어요. 게다가 교직 생활 중에 구입한 집 대출이 남아있거나 자녀 결혼 비용 등을 지원하다 보면 정작 본인 쓸 돈이 부족해진대요. 그래서 결국 퇴직 후엔 자원봉사도 하고 동네 아이들 과외도 해주면서 용돈을 버셨는데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나 봐요. 오랜 시간 학교에서 선생님이라 불리던 분이 은퇴 후에는 자신을 소개할 일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크게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몸 담았던 교육 분야에서 프리랜서 강의라도 해보려고 발로 뛰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소기업 운영자, 내 사업이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세 번째는 조금 다른 각도예요. 중소기업을 직접 운영하다가 60대 초반에 사업체를 정리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은퇴를 마냥 기다렸다기보단 어느 순간 이제 좀 젊었을 때처럼 열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기 힘들겠다 싶어서 가게를 처분하고 퇴직 비슷하게 나온 경우예요. 사업체를 팔면서 꽤 큰 금액의 현금을 손에 쥐긴 했지만 문제는 그 돈이 평생 나를 먹여 살릴 정도로 안전한 금액이냐, 그렇지 않느냐였죠. 사업체라는 게 팔 때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예상외로 세금 폭탄이 덮쳐서 실제 남은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투자하면 노후 걱정 없을 줄 알았다라고 믿었지만 투자, 지식도 부족했고 막상 좀 여유 있다 싶으니 자녀들도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청이 많아졌다고 해요. 결국 은퇴 후에도 돈이 이렇게 술술 나가는구나 를 실감하며 자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체감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른 간단한 사업 아이템을 찾거나 파트타임으로 할 만한 일을 물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정보와 교훈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포인트. 이렇게 3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는 은퇴가 정말 남일이 아니라 언제 우리 코앞에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 특히 직급이 높든 연금이 어느 정도 있든 혹은 사업을 오래 했든 간에 적절한 준비가 없으면 은퇴 후 삶이 예상과 많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게 돼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계산하기. 누구나 60세, 65세쯤이면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일해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일찍 그만둬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노동시장에서 내가 몇 살까지 경쟁력이 있을까를 냉정히 따져보고 그 이유를 대비하는 자금 설계를 해야 해요. 내가 어쩌다가 돈을 이렇게 썼지? 소비 패턴 점검하기. 평소에는 월급이 들어오니 대충 이 정도 쓰면 되겠지 하고 살아가지만 막상 그 월급이 사라지면 내가 쓰는 돈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알게 돼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꼼꼼히 체크하고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어느 정도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공적연금 다양한 소득원 모색하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어느 것이라도 막상 받아보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요. 게다가 물가가 오르면 실제 체감 금액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업 또는 자영업 혹은 투자 등의 형태로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일 또는 관심 있는 분야부터 차근차근 찾아보시면 도움이 돼요. 맺은 말 건강한 은퇴를 위한 우리의 자세. 사실 은퇴 이후에도 인생 2막을 멋지게 사는 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다들 자신만의 철저한 준비가 있거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더라고요. 건설회사 임원으로 일하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제 지인은 처음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도 내 삶의 일부분이라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하면서 평소 하고 싶었던 온라인 공부나 취미 활동에도 도전하고 있대요. 물론 우리 누구도 은퇴 후의 인생을 장담할 순 없어요. 오늘은 건강했지만 내일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오늘은 돈이 여유 있어도 내일 큰 지출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교육비나 결혼자금 지원 혹은 부모님 부양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고요. 1인 가구라면 월세나 생활비, 돌봄 문제 등을 훨씬 세밀하게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즉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자기 이해가 필요해요. 은퇴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쉽거든요.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사례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일 거예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건설회사 임원처럼 남들이 보기엔 잘 나갔던 사람도, 공무원처럼 연금이 빵빵할 거라 예상했던 사람도, 내 사업이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도 현실 앞에서는 크고 작은 난관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난관도 결국에는 준비와 태도, 그리고 실행으로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평소에 노후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우고 작은 일이라도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은퇴가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은퇴 후 하루 10시간씩 배달해야 했던 한 임원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쉽게 놓치는 은퇴 준비의 맹점과 현실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대비책을 나눠봤어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앞으로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부터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연금 상품이나 부업 아이디어 등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조금 더
탄탄한 은퇴 후 생활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